예, 반갑습니다. 내과 최원장의 최원장입니다. 오늘 우연찮게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언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약을 진짜 먹어야 되느냐 질문 오늘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기초적인 골다공증에 대한 상식적인 영상을 오늘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낮에 진료받던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증상이 없는데 이게 뭐 골다공증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단받으신 분은 국가검진에 골다공증 검사가 있어요. 무료로 하는 검사로 진행을 하셨는데 보니까 T스코어라는 걸로 보는데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거든요. 그러면은 골다공증 증상이 뭐 나는 없는데 라는 아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골다공증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무증상, 증상이 없습니다. 별명이 소리 없는 도둑, 따단, 그게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 보통은 이제 여성들에게 거의 있거든요. 한 열에 9분 여성분인데 50세 이상의 여성 중에 거의 열에 3명에서 4명 정도 확률로 골다공증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거의 70세 이상이 돼야지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한 10분 중에 1분 정도?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작은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제가 보는 환자분들 통계를 보면. 그리고 골감소증이라고 있거든요. 골다공증 전 단계. 정상골은 아니지만 골감소증, 골다공증 이렇게 단계가 가는데 골감소증까지 합하면 거의 이제 50세 이상 성인에서 50%까지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이제 뼈가 약해진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골이 뼈골이죠. 다는 마늘다, 공은 이제 구멍,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많이 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뼈가 많이 약해지는 거고 밀도가 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고관절 골절이 있거든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기시면 뼈가 부러질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특히 화장실에서 많이 넘어지세요. 이게 화장실이 좀 미끄러운데 안타까운 게 새벽에 약간 비몽사몽 할 때 물기가 있는 곳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정정하셨는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 넘어지셔서 고관절이나 뼈가 좀 다치신 다음에 침상 생활이 이제 들어가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망률이 거의 고관절 골절은 고령에서는 한 20%까지 사망률을 봅니다. 다시 일어서지를 못하시는 거죠. 거동을 이제 본인 발로 걷지 못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폐렴이나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평소에 뼈 건강이 진짜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 이제 이후에는 뼈가 좀 많이 약해지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가검진도 하지만 개인적인 이제 또 비급여로도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셔서 조기에 빨리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 좀 얘기 들어보니까 무섭다, 그죠? 이거 쓰러지고 고관절 골절되면은 막 5명 중에 1명 돌아가시고 하니까 사망률도 좀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예방하고 싶은데 또는 내가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좀 높은가에 대한 걱정이 되실 건데 이 위험 요소라고 하거든요. 자, 위험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못 외워서 표로 보여드릴게요. 나이대가 된다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진 항목으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검진 항목에. 남자분들은 사실 뭐 5, 60대까지는 골다공증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70대 정도부터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성분들은 폐경 전후부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보통은 60세 중후반 정도에 많이 생기시는데 그래도 한 60세부터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덱사법이라고 해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이중 방사선 에너지 흡수법은 잘 모르실 거고 덱사 하거든요. 대부분이 조금 갖춰진 시설이 갖춰진 병원에서는 이 덱사법이라는 걸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침대 같은 데 누워서 이제 한 10여 분 내외를 검사하는 게 덱사법이에요. 얘는 좀 정확도가 좋아서 심사평가원에서 이 검사를 하면 이 신빙성을 좀 길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 1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1년 동안 약이 보험되는 검사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 CT나 뭐 초음파나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발 뒤꿈치
쪽을 초음파로 하는 검사가 있는데 아까 기계는 조금 비싸거든요. 몇 천만 원 하는데 요거는 좀 싸요. 초음파로 하는 기계는. 그래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심폐원에서 보험 기간을 6개월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귀찮죠. 조금 저렴한데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되니까 약이 보험이 되려면 뭐 정확도도 조금 이제 덱사법이 좀 더 정확하다고 CT로 하는 데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제 경험상 이제 덱사로 하느냐 침대에 누워서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발 뒤꿈치를 넣는 초음파로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을 받았으면 치료를 하셔야죠. 근데 이게 약이 엄청 많거든요. 그 약을 여기에서 뭐 기종별로 설명하면 사실 시청자분들이 괜히 이제 채널 돌리실 것 같고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치료제. 매일 드시는 약이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언제 드셔도 되는데 하루에 하나를 드시는 게 있고 주에 한 번 드시는 약이 있어요. 이것도 알약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약이 있어요. 보통은 시작은 원장님들이 하루에 한 알짜리 약 먼저 처방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간혹 위장장애가 생겨요. 이게 약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매일 드실 약을 일주일치를 뭉쳐놨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매일 드시는 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었고 주에 한 번 드시는 약은 위장장애를 조금 호소하셨고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분들은 많이 호소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매일 드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드시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넘어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이 나중에 지루해졌다. 주사로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장장애 좀 있으셔서 이제 먹는 약에서 주사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작년까지는 3개월마다 주로 주사를 맞으셨고 그 이후에 새로운 약이 이제 나왔는데 6개월마다 맞는 약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60대 중반 이상이 거의 다 골다공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휴대폰에 막 저장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은 병원에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서로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매달 와서 약을 한 번씩 타시는 게 그래도 관리하시는 것도 저희가 진료를 볼 때 그냥 얼굴만 보는 것 같지만 걸음걸이, 이제 허리가 굽어진 각도, 그다음에 또 대화하는 말의 어눌함, 눈빛 뭐 다 보거든요. 우울하신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제 의사를 자주 봐서 나쁠 건 없습니다. 뭐 예를 드신 먹는 약을 드실지 주사제를 맞을지 크게 나뉘고 주사제는 3개월, 6개월짜리가 있고 먹는 약은 매일 먹는 게 있고 주에 한 번,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약이 있다.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적당하게 위장 상태랑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칼슘과 비타민 D는 중요한 성분이죠. 뼈를 만드는 중요한 성분이고 또 뼈는 이제 인을 저장하는 또 중요한 장치이기도 한데 요즘 결핍 환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검사를 잘 하시지도 않을 거고 할 일도 잘 없는데 저희는 비급여로 검진에 저희가 비타민 D를 넣어놨거든요. 여성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데 검사를 보면 한국 여성의 80% 이상이 결핍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칼슘 부족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검진해서 칼슘 수치를 보면 다 잘 먹으니까 너무 잘 드셔가지고 칼슘은 별 걱정이 없는데 이제 비타민 D 결핍은 좀 보충할 수 있으면 주사제를 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먹는 약을 잘 안 드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저희가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료 보면서 좀 느꼈던 바가 있어서 골다공증이라는 주제를 아주 가볍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에 제가 또 아는 만큼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저희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좋은 정보를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